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릉 영릉, 북벌을 꿈꾸며 노심초사하신 효정대왕릉 영릉. 이곳은 빼어난 풍경과 잘 가꾸어진 산책길을 따라 왕의 숨결을 느끼며 백세시대 힐링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노병입니다. 백세시대 힐링 여행 17번째인데요. 이번 힐링 여행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세종대왕릉 영릉 약 700m의 왕의 숲길 효종대왕릉 영릉을 거쳐 가티길을 산책하여 세종주차장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산책은 두 대왕의 영릉의 모습, 역사 속의 이야기를 음미하며 산책을 2시간 정도 하였는데요. 그럼 길 따라서 펼쳐진 풍경과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와, 5월 24일 토요일 오후인데요. 영릉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차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이곳 영릉은 세종대왕 나신날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는데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휴무일에도 개방하고 무료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입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 앞에는 예쁜 정원수들이 있네요. 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서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벽에 있고요. 전시실에는 성군의 탄신과 안식, 세종대왕의 어짓, 16개의 종을 매단 소리로 음률을 맞추는 편종, 큰 돌 하나 매달아 치는 악기인데요. 음악이 시작하고 그칠 때 사용하는 특경,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역사기념관에서 나와 세종대왕릉 출입구로 갑니다.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안내문을 잠시 보고요. 입구로 들어가니 오른쪽에 먼지 터는 곳과 물품 보관소가 있네요. 세종대왕 능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세종대왕 능으로 갑니다. 세종대왕 능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입니다. 이 광장에는 세종대왕 시대에 개발한 천문 관측기와 해시계 등이 있는데요. 먼저 천문 관측 기기를 올려놓은 관천대입니다. 이는 창경궁에 있는 관천대를 본떠 만들었답니다.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하는 간이이고요. 해의 그림자를 재어 24절기를 알 수 있는 규포, 세종 16년 1434년에 처음 만들어진 해시계인데요. 앙부일구이고요.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도 있습니다.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알려주는 정남일구이고요. 물시계인 차경로, 해와 별을 이용하여 밤과 낮 구분 없이 시간을 알 수 있었던 일성정시의도 있고요. 서울 청계천과 한강의 물높이를 알 수 있었던 수표도 있네요. 영릉 제실인데요. 왕릉을 관리하고 제사 지낼 때에는 제관들이 머물고 제사를 준비했답니다. 위토답이네요. 무척 오랜만에 대하는 말인데요. 제사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를 말한답니다. 평탄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옛날 제실이 있고요. 제실 앞에는 제법 큰 연지가 있네요. 드디어 세종대왕릉이 보이네요. 금천교, 홍살문, 정자각, 어렴풋하지만 능침까지 한눈으로 볼 수 있네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신성한 지역과 속세를 구분한다는 금천교를 지나 홍살문에 왔는데요.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향로인데요.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들고 들어가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향로 옆에 낮게 좁은 길로 만들어진 어로인데요. 제향을 들이러 온 왕이 걷는 길이랍니다. 어로길로 걸어서 정자각에 도착했는데요. 정자각 안에 크나큰 꽃다발 사이로 세종대왕릉을 볼 수 있네요. 정자각 왼쪽에는 능을 지키는 사람이 머무르는 수복방, 오른쪽에는 제사 음식을 관리하는 수락관이 있고요. 세종대왕릉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정자각 왼쪽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요. 능침 후 원지형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도래솔길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가까이에서 본 세종대왕릉입니다. 세종대왕과 소원항우가 함께 있는 합장릉인데요. 소원항우가 1446년 50세에 돌아가시고 세종대왕은 1450년 52세에 돌아가셨으니 참 아쉽죠. 세종대왕은 먼저 세상을 뜬 소원항우가 있는 태종의 능역 서북쪽에 합장을 하였으나 풍수지리상 후손이 끊어지고 장남을 잃는 무서운 자리다 라는 절사손장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애종 1년에 이곳으로 왔답니다. 능 아래에는 영릉 비각도 있네요. 수복방 쪽에서 바라본 세종대왕 능과 정자각 앞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효정대왕 능으로 산책하기 위해 영릉 비각과 수복방 사이로 난 왕의 숲길로 갑니다. 왕의 숲길은 약 700m 정도 되는데요. 약간의 오르막이기는 하지만 숲이 있어 정말 상쾌한 산책길입니다. 효정대왕과 인선왕후 능이 보이네요. 조선 왕릉 중 효종왕릉은 금천교가 홍살문 안쪽에 있는 유일한 능이랍니다. 금천교에서 바라본 효종왕릉 모습입니다. 수복방 옆에서 바라본 효종왕릉의 모습입니다. 정자각 창을 통해서 본 효정왕릉입니다. 효종은 조선의 17대 왕인데요. 삼전도의 비극을 겪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청나라를 치려는 국벌계획을 세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효종대왕릉을 내려와 제실인데요. 제실 마당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연령을 알 수 없는 엄청 큰 오래된 나무가 있네요. 제실을 지나 연지를 보고 효종 주차장에 왔네요. 효종 주차장에서 세종 주차장까지 가티길 600m는 대부분 데크길로 되어 있어 걷기에 아주 편합니다. 세종 주차장으로 돌아와 산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과 효종대왕릉의 산책을 했는데요. 특히 세종대왕릉을 산책하며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마음과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각종 천체 관측을 하고 시계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되었죠. 또한 왕릉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산책길도 대부분 평탄한 흙길이기에 산책하는데 포근함을 느꼈답니다. 백서시대 힐링 여행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은로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